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대권을 향한 안철수의 새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직접 만나본 기자가 그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박근혜에 입이 된 이정현 홍보수석. 그런데 그 임명에 재미있는 내막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성대 기자가 네. 지금 막 안철수 의원과 오찬을 마치고 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정치부 야당 반장들과는 언제 밥을 먹게 되냐라는 얘기가 되게 화두였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타사의 그 반장들이 질문 공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점심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모태 정치의 모습 아닌가요? 밥을 안 먹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정치권의 패턴이거든요. 이게 출입 기자들과 그 오찬 내지는 만찬을 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매우 사실 취재에 있어서는 그렇고 국민의 알거리를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마치 구태 정치로 다 몰아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또 반복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나 이런 거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식사는 어디서 하셨어요? 그 국회 앞에 유명한 그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름 얘기하셔도 외땡 뭐 이렇게. 장소도 그래요. 사실 거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기자들과 밥을 여러 차례 나눠서 먹었을 장소거든요. 단골집이었습니까? 박근혜 그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간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게 새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게. 보니까는 저희가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애매모호하다. 그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제 느낌에는 본인의 이야기가 좀 많이 명료해졌어요. 뭐 죽을 각오로 정치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왜 죽을 각오로 정치를 하냐? 그러면은 나는 정치를 안 했으면은 잃지 않을 게 더 많았지만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창당 궁금합니다. 신당 창당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당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애매모호하네, 이제 아직까지. 기자들이 아직 아니, 하늘에 있네. 저는 창당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을 먼저 구한다는 얘기를 했다. 사람이 구해지면 출마시키고 그걸 모아서 당을 만들겠다. 아니, 사실 이게 전형적인 안철수 의원의 화법이에요. 담변하셨어. 최근에 그 또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대선 출마를 정말 거의 한 며칠 전에 결정을 했대요. 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꺼지고 제2, 제3의 어떤 다른 암흑의 현상, 암흑의 신드롬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생겼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나한테 사람들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메인 뉴스에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어느 당을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30% 이상의 지지도가 나왔어요. 안철수, 심지어 호남 지역에서는 50% 가까운 지지도가 나와서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예전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있었지만 열린우리당 시절에 잠깐 빼고는 한 번도 민주당의 지지가 1위를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신당이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호남 지역에서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안정적으로 자기 지지도를 가져가는 마지막 정치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전적으로 누구가 떠올립니다. 이정현 홍보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입이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어록을 정리를 해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저도 그렇고요. 취재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와 관련된 배경 설명과 더불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정현 수석 같은 경우에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가 올까봐 그 사우나 갈 때도 이렇게 핸드폰과 수첩을 이렇게 비닐팩 있죠?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딱 전화 오면은 곧장 받고 메모를 해야 되니까. 네, 탕 안에서 이렇게. 우리 수습 기자 때 일진한테 깨지지 않으려고 보통 그렇게 많이 했었죠? 이정현 수석이 기자를 했으면 지금 꽤 성공한 기자가 됐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건 본인이 직접 한 얘기인데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아빠 모습을 그리라고 했더니 아빠가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잠을 자는 모습을 그렸더래요. 지금 청와대 일단 정무수석으로 와서는 사실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청와대 참모였거든요.
기자들과 스킨십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예로 투지폰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예, 폴더로 돼 있는. 예.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를 무려 12개를 넘게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12개 정도가 소모될 정도로 기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제는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가지고 우리 목욕을 같이 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면서 회동을 하자고 기자들한테 제안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스킨십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몇 분 만에 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자들이 항의했어요. 나는 어떡하냐? 혼탕이 아니니까. 일본도 아니고요. 아베 총리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 근데 왜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보여주는 거야. 다 모든 걸 보여주면서. 너와 내가 그리고 네. 이렇게 비무장 상태다. 그렇죠. 다 까는 상태다. 뭐 그런 마음. 너와 나의 그 실처도 알 수 있고. 예. 뭐 그러면서 희진적이에요. 그런가? 근데 그저께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이 된 다음에 기자실을 찾아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홍보수석이 될 때 대통령이 뭐라고 당부를 했냐. 거기에 이심전심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히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김행 대변인도 그 홍보수석을 내정하면서 가장 큰 그 선임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